박성준 의원 질의해 주세요. 네. 들으시고 잠깐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제 질의 좀 하게. 나가세요 이제. 그만 시끄러워요. 나가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질의 좀 합시다. 질의 좀 합시다. 그만하세요. 자, 아니 나가면서 제 질의 좀 합시다. 나가냐고요. 제 질의 좀 합시다. 제 질의 좀 합시다. 나가면서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제 질의 좀 합시다. 자 제 질의 좀 합시다. 질의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림막. 비공개? 가림막. 그 계신 국가정보원 주재관님 나와 계시죠? 잠시 후에 제가 질의 아직 안 해요. 좀 질의 마이크 미리 세팅 좀 해달라고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그 가림막에 김영수 증인도 좀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노은채 전 국정원 기조실장께 질의 좀 할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죠. 민간기업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공작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우리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업이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쌍방울이 2018년 말 2019년 1월에 건넨 돈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은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스캔들을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네, 노은채 전 기조실장님. 네네. 그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스캔들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이 뉴스는 들어보셨어요? 네, 그 당시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비밀 접촉과 불법 뇌물 상납 어디까지 알고 있었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건을 전 정권 차원의 북한에게 돈을 준 이 사건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은채 전 기조실장님은 이 쌍방울 사건 있을 때 대북 송금 사건 있을 때 2019년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북한 정보 수집국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보 수집국장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할 수 있나요? 대북 정보 수집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네. 대북 정보를 이제 수집한다고 하니까 대북 정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전제해도 되겠습니까? 대부분을 다 제가 총괄했던 거로 총괄했습니다. 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기록을 보면 2018년 당시 국정원은 김정은의 최측근 외교안보 책사인 김성애의 속마음을 듣기 위해 안부수를 활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입니까? 안부수를 활용했다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일단 김성애가 그 당시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애를 접촉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안부수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가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 가치가 김성애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안부수가 필요했다 이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안부수가 갑자기 그 일에 있어서 중도 탈락합니까? 이런 김성애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링크 역할을 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왜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안부수와 쌍방울이 북한의 대북 사업을 활용해서 주가를 조작한다는 정보가 여러 경로로에서 입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리야기할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로서 활용 가치는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단절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조- 직접 지시해서 조치했던 겁니다. 단절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조시점 얘기로는 대북 관계에서 안부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대북 정보를 해보니까 안부수가 대북 사업 문제로 쌍방울과 더불어서 주가 조작의 목적으로 북한의 대북 사업을 이용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경로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까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2022년 11월에 이 얘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이 사건은 북한의 문재인 정부와 연결돼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당시에 예, 위원님, 잠시만요. 예, 그 아니. 예, 예, 가림막에 있는 분이 얘기해 주실래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담당가니까 제가 더 잘하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담당관은 어떤 일을 했는지부터 해서 좀 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안부수 씨의 협조를 받아서 그 일을 직접 했던 담당관이고 2019년 2월 1일자 비밀 보고서를 작성한 그 담당관입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전혀 관련이 없고 순수하게 그 국정원의 고유의 업무 측면에서 안부수 씨의 협조를 얻고 그렇게 접근을 했던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님의 그 말씀은 사실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주재관님 말씀 들어보면 국정원에서 조사했을 때 이것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제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월 24일 날 주가가 82% 뛴 사실이 있고요. 그 시기에 이제 1월 중순에 쌍방울과 북한의 박명철 쪽에 접촉이 있었고 또 이제 당시 그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이 영입이 되는 그런 대북 소스가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예, 사실 이건 알겠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기조시장님 제가 연결고리를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정원에 2022년 7월 달에 검찰 수사관 이창현이라는 사람이 감찰을 합니다. 감찰 기획 보고서를 내는데 쌍방울과 경기도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대북 네. 이 문제에 대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정진석은 뭐냐면 이 구도를 그린 거예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이 상납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치적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전선을 쳤는데 실질적으로 국정원에서는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와 쌍방울은 이미 없었다라고 하는 게 이미 확인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넘어가냐?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국정원이 개입해요. 그러니까 유도윤이라고 하는 검사가 다시 파견이 돼서 수원지검과 연결이 돼요. 이건 제가 2차적으로 질문을 할 텐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이 수원지검에서도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 덮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 기조시장이 실질적으로 당시에 이 정보를 다 받아서 이사결정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네네. 그 당시에는 3중 제재 사항이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 그리고 미국의 행정 조치, 그리고 오이사 조치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3중 제재 하에서 북한의 지원이나 송금하는 그런 부분들이 국정원 차원에서 굉장히 촘촘히 봤던 부분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도 북한에 지원하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고 불가능한 사항이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송금을 대납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과 2023년도에 쌍방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풍문이랄까 언론 보도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하는 입장이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때 정치권과 검찰에서 쌍방울 문제를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의 국정원을 겨냥하는 그런 저희들의 저희도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경과하면서 검찰의 수사 타겟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국정원에서 이재명 지사로 바뀌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2022년과 3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사항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아까 다 해줬어요. 다 했어요. 김영동 간사. 아니 없었습니다. 검찰의 참고인이나 법원의 증인으로 나선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북한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안부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를 뭐 참고인이나 법원의 증인으로 부르지 않아서 그 당시에는 저도 상당히 의아한 사항이었습니다. 예,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를 타겟팅하는 쪽으로 돌아섰고 가장 그 연결에 있어서의 중요한 증인이 노은채 전 국정원 기조실장인데 검찰에서는 이 얘기를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조작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까지 온 것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사훈 주인이 오해 갔습니다. 네. 출소 자료도 오해 내고 갔다가 취리를 해야 되는데 박사훈 주인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결국 확인된 건지. 박사홍 중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사홍 중위는 네. 박상홍 증인이 지금 이유서를 내고 이석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위원들께서 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박상홍 증인이 자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후 질의에 답변할 수 있게 출석을 준비해 주십시오. 행정실에서는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